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전국 200여 개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팩스 돌리고 전화 돌리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서 저희가 취재한 결과는 다 기사로 유튜브로 이제 올려드렸고,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느낀 점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답변 내용을 보면은 너무 부실한 데가 많았다. 저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백지로 이렇게 제출하는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이 없다.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지자체장이잖아요. 그 지자체장은 또 국민들이 안 치는 거고, 일단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된다. 남들과 좀 다른 정책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비슷비슷했다. 차별화되는 거는 명칭 정도? 예를 들면은 다 지역 카페 정책을 합니다. 우린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그럼 다 똑같지 않냐? 다만 이름이 다릅니다. 강동구는 강동 빗살머니, 청주는 청주페이,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른 거지 사실상 하는 건 다 지역 카페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 대비 골목 상권이나 로드숍에 대한 지원 정책이 너무 없었다. 전통시장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사람 수로만 따지면은 로드숍이나 골목 상권이 훨씬 많고, 광역단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기초단체별로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기초단체는 적어도 그 지역 특산품만 활용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도 뭔가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기초단체에서 온 답변 중에 좀 인상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 이제 두 개가 인접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동으로 쓰던 관정 우물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좀 노후화돼 가지고 물을 틀면은 막 10분 동안 흙탕물이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나오니까 그 상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 그래서 600m 밖에 해수를 끌어오는 관로를 이제 설치를 해준 거예요, 시에서. 예, 저기 펌프장을 설치해가지고 도로로 이제 갈로를 깔아가지고 저희 삼천포 수산시장이랑 전통시장에 해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상인들이 어떻게 그 해수를 끌어왔나요? 지금 상인들은 그 시장 내부에 벽 안에 이제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수 공급을 다 받고 있는데, 관정이 이제 원체 좀 오래전에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쓰다 보니까 수도꼭지를 열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제 흙탕물이 나오다가 이제 해수가 나오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정한 해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장이 된 거거든요. 전문가들도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꾸 일회성으로 현금만 주고 근데 거기에서만 자꾸 머무르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면서.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지원을 할 때 공유되는 개념은 내 개인에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주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왜냐, 그건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년을 쓰는 거니까. 정책을 짜려면은 정확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필수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은 설문부터 일단 난간에 되게 부딪혀요. 이게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직장인들을 설문조사하면은 500명에 1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로 바뀌는 순간 100명에 18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300명 이렇게 7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언론도에서 취재가 어렵고 학계에서도 연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사실 자영업 취재 자체가 어렵죠. 뭐 노선 기자님은 저도 알지만 딱 들어가면 저 뭐 취재 좀 하러 왔는데 장사 방해하지 말고 썩 나가 이런 것도 많고. 너무 바쁘세요들. 너무 바빠요 진짜. 그래서 꼭 취재할 땐 뭐라고 사 먹으면서 하는 게. 저는 두 번째로 느꼈던 게, 지자체 중에서 인구 거의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하거나 할 때 이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좋은 제도다 싶어서 그럼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했더니 두 팀 지원했다는 거예요. 고흥군의 인구가 6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가면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니까 군수의 모든 관점이 농에만 신경 썼어요. 농협이 엄청 세고, 농민이 대다수니까 농민 민심 잡아야지. 아시죠? 원래 농촌은 풍년 되면 더 망하는 거.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쌀값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매입해주는 정책이 중요하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래도 좀 잘하는 데가 있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공실을 가꿔주는 공실 가꾸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상권에 공실이 많으면 굉장히 되게 흉물스럽고 되게 폐허 같은 느낌 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점포를 포토존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꽃 같은 거 놓고 막 예쁘게 치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뭐야 여기? 근데 포토존이래. 들어가 보면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되게 이쁘게 꾸며놓으면 이동인구도 유입이 되고, 상권 분위기 자체도 되게 예전에 공실이 있을 때보다는 되게 화사하게 변하고, 외관의 변화가 중요해요. 위에 만국기만 걸쳐놔도 전체적인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만국기만 올리다. 그 미관도 저는 이제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저비용 고효율. 공실 점포가 몇 개 있는 순간 그 라인의 권리금은 제로라고 보면 돼요.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 안전 테마파크가 22,000원인데 그 중에 2만 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더라고요. 2,000원만 이제 입장료 내는 거고 2만 원은 이제 전통시장 가서 쓰라고 네.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공배달앱 이런 것도 경북은 그냥 아예 그 전에는 지자체들끼리 했었는데 지금은 경북도에서 아예 컨트롤 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컨트롤하고 무조건 기초지자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어요. 230여 개 지자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30%가 넘는 데가 50개도 안 돼요.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60-70% 되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좀 많이 미흡했죠. 약간 중앙정부 사업하고 좀 차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자영업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 그 기초자치단체들 간에서도 그 건전하게 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사 나가는 게 촉진하는 거죠. 한 달 가까이 진짜 저희 다 같이 고생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보람이 있었고요. 이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동안 사실 제일 감시받지 않았던 영역, 제일 평가받지 않았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자체 정책이.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동안 새로운 게 없었던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다음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한번 해보자. 소상공인 정책이 굉장히 관련성 있는 분들은 많은데 비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음지에 있는 역할들 네 분이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이 굉장히 미흡했던 게 청년 유권자들이 관심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막 나오잖아요, 정책들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무기로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이 나오지 나 하나쯤이야 하다 보면 발전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전국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전수조사한 결과 또 이제 취재 후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쓴 기사 한번 좀 봐주시고 각 지자체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부족한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취재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치 방송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또 발전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획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